네, 박프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엔캠을 좀 볼 텐데 제가 지금 토요일 오전인데요. 이 나스닥 시장이 끝나고 좀 다급하게 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엔캠이 월요일에 갭 상승을 할 확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시장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한국 ICS ETF 시장이 현재 나스닥 장이 끝나고 4.81%로 거의 5%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흐름에 우리나라 이제 지수 자체가 월요일에 갭상승을 뜰 것 같습니다. 한 3, 4%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흐름에 현재 엔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 차트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4월 9일 나왔던 57,000원 이 저점이 어떻게 보면 이 추세가 돌아설 수 있는 완벽한 저점이 될 수가 있고, 혹은 기술적 반등 뒤에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고점 혹은 추세를 완전히 만들 수 있는 고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주가는 충분히 크게 오를 만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 이 미중 관세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바로 또 엔캠이고, 어, 여러분들 다들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엔캠이 예전에 좀 시세가 나오고 본격 상승이 2020 이제 3년도부터 시작됐던 이 시기를 기억을 해보면, 미국 IRA 법안에 대한 최대 수혜로 엔캠이 떠오르면서 주가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락과 조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주가가 정말 40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 2차 전지의 약간 몰락과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앞으로 또 전액 부분에서 엔캠이 앞으로 또다시 기대를 받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다시 한번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엔캠은 또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 관세 전쟁에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는 건데, 사실 오늘 나스닥 시장에 올랐던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숫자 놀이는 끝났다. 그래서 앞으로 125% 이상 이 숫자에 대해서는 높이지 않겠다고 양국이 다 시사한 만큼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라는 안도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데, 그러면 야, 미중 이제 무역 전쟁의 관세 전쟁이 끝난 거면은 엔캠에게 지금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이런 전쟁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엔캠에게 안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중국의 관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협상이 나오더라도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엔캠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엔캠이 결국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엔캠을 찾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생산 시설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엔캠 입장에서 이 미국 기업들 또 중국과도 이런 전액 공급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세는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그 오래 가는 만큼 거기에 따른 관련된 수혜주로 엔캠이 다시 한번 떠오를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캠이 미국 내 유일한 ESS 생산 글로벌 배터리 기업에 지난해 말부터 이 LFP 전액 100%를 공급 진행 중이고, 또 중국 최상위 ESS 기업과도 전액에 대해서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볼게요. 그래서 엔캠이 미국 중국에서 AESC의 ESS 전액 공급 확대가 돼 간다는 건데, 이 비중국산 수요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에서 해당 전액을 공급받는 고객사는 AESC고, 일본계 중국 배터리사인 AESC는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캠을 이 배터리의 전액 공급사로 선정한 바 있고, 앞으로 이런 70%에 해당하는 전액 공급 계약도 체결한 만큼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이런 공급 계약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엔캠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아시다시피 2027년도까지 테네시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또 신규 전액 생산 시설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북미 전체의 생산 능력을 총 70만 톤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고,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에 엔캠은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고, 단숨에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40% 정도 되겠죠? 20%, 20%가 두 번 나왔으니까 40%가 좀 넘는 상승폭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이런 고점을 찍고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때 또다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이런 역사가 분명 반복되듯이,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옛날 40만 원대까지 막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또 아무리 좋다 한들 결국 만약 시장이 빠지게 되면 엔캠 또한 버티질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월가 증시에서 나오는 격언이 뭡니까?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튀어오른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안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은 왔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엔캠이 만약 기술적 반등 정도로 주가가 오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두 번의 대응을 통해서 앞으로 기회와 또 수익과 기회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차트를 다시 한번 더, 이 엔캠에 대한 차트를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엔캠에 대한 차트를 보면요. 일단 최근 여기 저점 라인이죠. 여기 저점이 최근에 깨졌을 때, 여기 저점이 깨졌을 때 이게 좀 수상하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세기로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저점이 깨졌을 때 이 RSI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지금 보시면 RSI가 지금 주가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다. 그러니까 이게 뭐 관세가 어떻고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뭐예요?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확률이 높은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엔캠을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런 단기적인 상승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막 50% 상승 나왔다가 또 하락하고 50% 상승 나왔다가 또 하락할 때마다 이런 단기적인 상승들도 이런 RSI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30%, 50% 이런 식의 단기 타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엔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엔캠이 거의 40만 원 찍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던 타점이었죠. 여기서 고점을 찍었을 때 한번 조정을 받고 마지막 고점에 대한 고점이 뚫렸을 때, 이때 주가의 가격이 상승했지만 RSI가 너무나 명확하게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저점 바닥부터 이 큰 추세를 우리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다섯 파동이 너무나 이쁘게 완성이 임펄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확실한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시장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절대 매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20%두 번이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은 분명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이어봤을 때 저는 최소 10만원 이상 구간까지는 뚫어준다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이런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가 여러분들 만약에 고점에 물려있다 한들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만약 추세가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이 안 좋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저점에서 또다시 우리가 살만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혹은 추세가 그냥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있을 텐데,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하루 맨날 말 바꾸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앞으로 흘러가는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정확한 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잘 챙겨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엔캠에 대한 차트, 그리고 타점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추적 관찰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장 분석과 엔캠에 대해서 제가 이런 RSI나 추세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스스로 좀 공부하는 성의만 보여주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이해가 되실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기법에 따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엔캠의 타점, 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자방 많이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엔캠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요. 제 영상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설문지 링크인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적어서 저에게 설문지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도 좀 해드릴 예정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엔캠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으니까 또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엔캠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기고 혹은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어떤 식으로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잡을 거고 어떤 섹터를 매수 매도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